이상하게도 요즘은 자주 밤참을 먹게 된다. 전에는 없던 일이다. 원래 군것질은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요즘엔 아이들 주려고 사다 놓은 캐러멜이나 껌, 드로프스를 지분지분 먹어댄다. 단 것은 생리적으로 싫어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의례 텔레비전에서 뉴스 시간 끝날 즈음에서는 도저히 입이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어진다. 무엇이 없는가 혼자서 부엌을 뒤지고 돌아다닌다. 밤새워 원고를 쓰다 보면 새벽녘엔 의뢰의 시장기가 느껴지고 그럴 때면 부엌을 뒤져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국수를 삶아서 동치미 국물에 참기름 띄워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곤 한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벽 4시쯤 원고가 끝나면 두터운 복장을 하고 청진동에 나가 해장국을 먹는 것을 습관화했다. 밤새워 엎드려 원고를 쓴 나와는 무관하게 춤추다 들른 사람들도 가득가득한 해장국집 한 구석에서 술 한 잔 반주 삼아 시장길을 메우는 일을 나는 즐겨했다. 그런데 요즘 나의 군것질은 그런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의례 저녁 땅거미에 어둑어둑해 오면 공연히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가기는 억울해서 무엇 재미있는 일이 없나 할 일 없는 발걸음으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아는 사람 만나면 주머니 털어 소주라도 한 잔 마셔야 직성이 풀리듯이 그러니까 저녁 무렵의 방황습성처럼 의례 밤 10시쯤이면 이상하게도 무언가 먹었으면 하는 공복감이 팽배해진다. 이상한 일이다. 뒤지다 정 먹을 것이 없으면 참기름 발라 구워놓은 김이라도 지분지분 나는 먹는다. 그뿐인가. 버석버석한 토스트용 식빵이라도 씹는다. 그것마저 없으면 아이들 주려고 남겨놓은 치즈라도 씹거나 크래커를 수없이 먹어댄다. 제 먹을 것을 뺏겨서인지 아이들이 앙앙 울어대고 아빠, 아빠, 그만 먹어. 그건 내 거야. 하고 저항을 보여도 나는 독재자처럼 그들의 간식을 무단 독점해 댄다. 며칠 전에는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시장에 들렀는데 눈에 띄는 것이 꼬막이라는 조개였다. 그 조개를 잔뜩 싸달라고 부탁해서는 한솥 삶아 밤새도록 먹은 적이 있었다. 무척 맛있었다. 어찌나 먹어댔는지 입안에 해감 냄새가 진동했었다. 어쩌다 정 먹을 것이 없어서 밤참을 거르고 그냥 자리에 누우면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 눈앞에 김치와 자극적인 크래커, 김의 그 형이상학적인 맛이 오락가락 신기루처럼 떠오른다. 그럼 별 수 없이 벌떡 일어나 지하실에서 군내나는 김치라도 한 통 꺼내다 식칼로 나박나박. 나는 이 표현을 TV 요리 시간에 들었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었다. 썰어서 입안에 우걱우걱 쓸어 넣어야만 잠이 온다. 그러니까 어느 틈에 밤참이 곧 수면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밤참에서는 될 수 있는 한 무거운 음식이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삼가한다. 왜냐하면 다음날 얼굴에 여드름이 돋기 때문이다. 이 여드름은 건드리면 깜짝깜짝 놀라는 신경성 종기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하고 있다. 요즘 의례 인근 식품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시켜다 한없이 먹고 잔다. 괴상한 일이다. 아내는 아이들 좀 남겨주자고 아껴 먹고 싶어 하지만 견딜 수가 없다. 끝장을 봐야 한다. 한 보름 아이스크림을 시켜다 먹곤 했더니 10시쯤이면 전화가 걸려온다. 아이스크림 갖다 드릴까요? 그렇지 않아도 견디지 못하는데 이 유혹에는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돌고 만다. 내 이 밤참 버릇에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은 아내 쪽이다. 아내는 당장 현실적으로 군돈이 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내 역시 내 이 버릇에 번번이 유혹을 당하는 것이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늘 45kg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둘째 아이 낳고부터는 마구 살이 붙기 시작해서 배도 나오고 중년 여성답게 비대증이 다가왔는지 삽시간에 50kg을 상회했었다. 아내는 굉장히 고민했던 모양이었다. 아침을 먹지 않는다. 밥을 굶는다. 엎드려 펴기를 한다고 야단이더니 일하는 애 나간 후 혼자 애들 뒤치다거리, 부엌일, 집안 청소, 모든 집안일을 맡고부터는 배도 들어가고 겨우 45kg으로 되돌아간 모양이었다. 아내는 몸무게를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했는지 그 이후부터는 먹는 것도 조심조심이었다. 그런데 노망 들린 할아범처럼 갑자기 밤만 되면 쥐가 문지방 갈 듯 먹을 것을 찾아대고 맛있게 먹어대는 내 모습에 아내는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물론 나도 내 꼬락서니가 추하다는 것은 안다. 이것이 나이를 먹어가는 증거인 줄도 나는 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는 밤마다 중국 만두를 쉴 새 없이 먹어대는 자신의 모습을 바야흐로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탄식했거니와 갑자기 찾아온 이 밤참 버릇이야말로 추한 버릇이 아니고 무엇이랴. 먹음은 탐욕이요 욕심인데 아이들 것까지 빼앗아 먹어야만 그 포만감에 편안한 잠이 오다니. 아내도 어느 틈에 내 버릇을 따르게 되었다. 체중이고 뭐고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나는 은근히 여보, 당신은 일도 많이 하고 때문에 자연 운동을 많이 하니 절대 살이 안 찐다고 아내를 유혹하여 내 야밤의 저작에 동조하기를 권유하곤 했었다. 물론 처음에 아내는 저항하였지만 곧 내 유혹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자기가 어찌 이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으리요. 그 이후부터 우리는 딸년과 아들 녀석이 잠들기 기다려 함께 밤참을 들기 시작하였다. 제 부모를 따라가는지 우리 집은 애들도 밤 12시라야 잠이 드는데 12시 넘어도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래도 궁금한 시장길을 아내가 잠옷바람에 일어나 맨밥에 김치 조각 버무려서 들고 온 쟁반을 마주하고 우리는 원수처럼 그것을 먹어댄다. 아내도 이미 이 밤참에 중독이 되었다. 무엇을 먹지 못하면 눈앞에 먹을 것이 오락가락하여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이다. 살찐 아내의 무릎 위에 쟁반을 받쳐놓고 통배추 겉절이 푸른 잎을 손가락으로 세로로 쭉쭉 찢어서 찬밥에 듬뿍 얹어 입안이 찢어져라 집어넣고는 마주보며 먹는 우리 부부의 야식. 그 즐거움을 도대체 무엇에다 비길 것인가? 애새끼들이야 키워주면 제 옆에 내든 서방이든 만날 것이고. 그렇다. 우리 부부는 밤중에 밤참을 먹는 것으로 서로 사랑한다.